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2018년도 채용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2019년 채용 시장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019년 채용 시장에 대한 트렌드, 동향에 대한 전망을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센터 김현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공공지원팀 김현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잡코리아의 홍보팀 변지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입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우리 임송화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화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치에듀의 연정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치에듀 연정흠입니다. 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 사실은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전망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준생들에게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제안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대한 채용 트렌드는 어떨까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정흠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2019년 채용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18년도와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AI 면접이 또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직무 중심의 채용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외부 면접관들의 활동들이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임성호 컨설턴트님. 저는 2019년에 딱 트렌드라고 뽑자면 상시 채용이랑 수시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는 굉장히 수시 채용을 활성화를 이미 시작한 상태고 사실은 원래는 공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실제로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뭐 공채를 일부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점점 공채 비중을 줄여나가고 수시 채용이라든지 상시 채용을 늘려가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2019년도에 수시 채용을 좀 트렌드라고 뽑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취준생들은 이제 상시 출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변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19년에? 네, 저도 뭐 역시 실제 2018년도와 그게 크게 채용 시장에 있어서 좀 독특한 점이나 좀 두드러진 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2018년도에 부각됐던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AI 채용 또는 테스트 같은 그런 그 전형들이 2019년도에는 좀 더 고도화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밀레니얼 이제 세대들이 구직 시장에 대거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마이사이더라는 트렌드, 즉 나를 중심으로 하는 트렌드가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렌드가 잡 시장까지 들어와서 이 마이사이더 잡, 즉 예전에 대기업을 쫓고 연봉을 쫓던 구직자들의 트렌드에서 이제는 직무 중심,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나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일반적인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우리 구직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제 갖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어떨까요, 우리 김현식 과장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변경된 채용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아마 그 키워드는 직무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AI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봤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트렌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 변 팀장님께서 AI나 뭐 기타 테스트가 좀 더 정교화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될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나 또는 일부 대기업 또는 IT 기업 중심으로 이 AI 채용이 좀 도입됐다면요, 좀 더 기술이 좀 고도화되고 또 AI에 대한 그런 채용 프로세스가 더 전문화되면서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는 좀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구직자들도 역시 과거에 그냥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던 거에서 달리 그 AI에 좀 더 채용에 맞춰서
써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트렌드가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구직자들은 AI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실제 저희가 그 구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AI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65% 정도가 채용에 있어서 그 AI 전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주었고요. 하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 실제 조사하는 항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사람이랑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기계랑 면접을 보다 보니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연습, 면접하는 연습을 한다. 그다음에 뭐 자소서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인위적이지 않게 좀 노출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연습들을 한다. 아니면 뭐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뭐 함께 이제 토론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이 AI가 중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해하는 구직자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드는 생각이 AI가 이렇게 틈새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채용 사교육 시장도 또 AI 중심으로 그렇겠네요. 재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네. 공공부문에서는 AI 그 면접이라든지 AI 그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AI가 좀 이렇게 결부될 수 있는 그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AI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서류 전형에서 AI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필기 전형이 끝나고 면접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보조 자료의 역할로만 활용이 되고 있고 인성 검사를 대체한다라거나 기관의 인재 사항이나 비전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전형의 한 단계로 보여지고요. AI 전형은 면접할 때 이제 보조 자료 형태로 이 인재가 인재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는 활용되고 있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채용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변화상은 아마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대세는 크게 민간 시장하고 다를 바는 네, 없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AI 참 뭐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그 또 준비해야 될 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저 그러면 아까 우리 변 팀장님께서 BTA 중에 말씀 주셨던 테스트에 네. 대한 부분도 우리가 네. 한번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테스트라는 것이 시험이 강화되는 것이야 필기 시험 많이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랑 좀 다르게 역시 여기에도 직무 적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즉 이 필기 시험에는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NCS 테스트가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성 평가, 즉 이제는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이런 인적성 평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테스트 툴을 통해서 좀 잘 걸러서 뽑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는 구직자들도 많고 스터디를 만들어서 뭐 삼성그룹, 뭐 무슨 기업 이렇게 해서 함께 또 인적성 검사 대비를 하고 기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는 그 인재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자신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를 막 찍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인재상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막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문항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 걸러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구직자들이 중요할 게 자신의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신의 경력을 중심으로 좀 솔직하게 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지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테스트 관점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테스트가 쉽게 말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인적성에서도 굉장히 핫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상식 부분이 없어진 것 그리고 한국사를 보던 기업들이 한국사를 보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핫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성에서도 쉽게 말하는 직무 역량 위주로만 예를 들면 계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기마다 새로운 문제를 도입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몰입돼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인식을 하는 지원자들 거르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지는데 뭐 여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적성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인적성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연 대표님, 그러면 우리 취준생들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진짜 큰 어떤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야 할 난관이기도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넘으면 좋을까요?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다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은행에서 그냥 문제를 뽑아가지고 출제하는 것보다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문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저는 스터디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적성 쪽집게 강의를 또 많이 들으시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 평가하는 인적성을 평가하고 만드는 기업에서도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점수로 찍는 것도 있겠지만 A의 문제와 B의 문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결국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좋은 쪽으로만 찍거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그 결과치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탈락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좀 많이 일단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공공 부분도 테스트가 있죠, 그죠? 서류 전형을 뭐 그냥 패스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NCS 전형 그 직업 기초 능력 이쪽에서 이렇게 뭐 걸러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앞으로 2019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트렌드로 좀 변화해 왔습니다. 2010년대가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스펙추얼 채용이라고 해서 인재상과 비전에 맞는 인성평가라든지 기초 역량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NCS 채용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더불어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병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2019년도에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혹은 뭐 전공 시험, 지식에 대한 이제 평가가 조금 더 이제 객관화된 그 평가들이 조금 더 많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업 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뭐 3개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몇 가지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직무에 맞게끔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직무 기술서라고 해서요. 기존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게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기관들은 6개에서 한 5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적게 하는 기관들은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2018년도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채용 시장에서 고용 규모를 좌지우지했던 결정적인 변수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 공공영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김현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 방향은 아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조는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정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요. 혹은 출신 학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가족 관계나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접관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이 사람의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실력 혹은 직무 능력이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면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면접에 대한 유형이 점점 다각화되고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혹은 면접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의 면접관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그냥 픽업해서 가서 어느 날 시간 되면 가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으로 선발되는 과정도 대단히 복잡해졌고요. 그다음에 선발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을 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외부 면접관을 할 때 평가 위원들로는 2분의 1 이상은 외부 면접관을 이제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접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면접관 교육도 상시적으로 지금 저희 공단에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면접하기 전에 무조건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뭐 공공 영역,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면접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부각이 되고 그에 맞게끔 우리 취준생들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산업별로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에는 어느 쪽이 좀 기상도로 본다면 네. 맑음이고 어느 쪽이 보면 좀 흐리고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실제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전 업종에서 채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좀 금융권 또는 공공기업 중심으로 좀 채용 숨통이 좀 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작년 하반기 기조가 올해까지도 이어져서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공공업종에서 좀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설이라든지 또는 그 헤비 업종, 뭐 중공업이라든지 조선 분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임성옥 컨설턴트님은 내년 또 대비해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업종을 공략해라 이걸 좀 답을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들을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제 기업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많이 채용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공계생들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공계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기업들 워낙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뭐 지원을 하시면 좋겠지만 문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들 많이 지원하시는 영업관리 위주로 직무를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시겠죠. 그런데 문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에는 유통채널 관리 같은 쪽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노려보셔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통신 관련 기술 쪽 그런 산업들이 아무래도 채용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수출을 이끌고 있는 네. IT 쪽이 아무래도 전망이 네, 좀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직자분들께서 업종하고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산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죠. 기업에 대한 것도 뭐 너무 간단한 것만 좀 보고 오시는데 홈페이지에 나와요. 네,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7가지의 테마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좀 보고 산업과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갑자기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취준생들이 그냥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가게 되면 똑같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김 과장님, 내년에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뭐 2018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SOC 분야가 채용에 대한 인원이 가장 좀 많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쪽 이제 문과생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대한 이제 채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될 그 경향이 조금 보이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좀 이슈는 의료라든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을 위주로 해서 채용 분야가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팀장님, 내년에도 역시 우리 취준생들의 그 행보는 네. 아무래도 공공기관 또 공적인 영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워라밸 이슈도 있고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고용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 선호도는 여전히 그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취업이 어렵다, 취업 문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부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신입을 뽑아서 1년간 열심히 이제 가르치면 1년도 안 돼서 그 회사를 떠나는 신입직들의 비율이 거의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직무 트렌드가 직무 적합성으로 가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본인이 좀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좀 기업을 선택을 하셔서 기업의 규모보다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찾는 그런 이제 마인드 전환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 대표님의 말씀해 주셨던 기업 분석이란 관점으로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알고 있는 기업체의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기업 그 아주 뭐 워라밸이 아까 보장되는 그런 처우가 복리후생이 좋은
취준생들이 뭐 노릴 만한 그런 그 기업들을 찾는 방법 혹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네. 그 사실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워크넷 같은 경우에도 워크넷에 들어가면 이제 강소기업 관련된 또 청년 친화 강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기업 리포트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 보고서 잡코리아의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 좀 기업 규모가 작지만 기업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서울 잡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 또 취준생들이 직접 기업에 가서 탐방하고 오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채용 공고로 보지 못하는 알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고 방송에서도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방송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무조건 일은 많이 시키고 급여는 적게 주는 뭐 이런 유로 이렇게 우리가 편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는 뭐 수시 채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이제 곧 상시 채용이 이제 뜨는 시기가 되거든요. 상시 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취업 준비생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시 채용의 1인자가 바로 SK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좀 카더라를 지나서 이제는 공공연한 카더라가 됐는데 사실은 그 출신 학교를 많이 보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뽑아서 SK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근데 사실은 좀 출신 학교를 많이 보는 기업인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시 채용에서는 굉장히 출신 학교에 대한 커트라인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서울권에 있는 H대학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반기 공채에서는 합격을 못했지만 저번에 이제 상반기 상시 채용에서는 합격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시 채용에서는 굉장히 어떤 서류에서의 스펙 기준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굉장히 면접 전형도 원래는 2번에 걸쳐서 하지만 면접 전형도 1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상시 채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떨어졌다 하고 이제 슬퍼만 하실 게 아니라 상시 채용 기업들을 준비를 반드시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네, 출격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 지금은 꼭 준비를 네.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공공기관의 그 꿈을 갖고 있는 이런 취준생들이 내년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이거는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좀 잘해라.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직무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특히 채용 공고에 직무기술사라고 해서 이런 직무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게시를 하는데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서 자기는 떨어졌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공공기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리오 사이트는 그 회사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이고 인원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와서 노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공단은 노동 연구를 하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HR이라는 이슈 하나만 보고선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직무에 대한 특성이나 기관에 대한 특성을 한 번만 더 본다라고 하면 좋은 취업 전략을 본인들 스스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변 팀장님 취준생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걸 좀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직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 저는 잠시 접고요. 네. 이제 최근 밀레니얼 구직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팔로인, 그러니까 팔로인이라는 신조어인데요. 이게 팔로워 플러스 사람인.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즉 검색보다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정보를 믿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잡코리아뿐만 아니라 취업 포털 서비스에서 그 선배에게 질문하기 아니면 나랑 동일한 학교를 나오거나 동일한 그 전공을 한 선배들이 어느 쪽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취업 준비
준비를 해서 성공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커리어를 보면서 자신의 직무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이용을 해서 나의 진로가 막막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구직자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같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도 이제 상시 채용, 수시 채용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이제 채용이 공채 시즌 이외에도 다양하게 기업들이 상시로 인재를 모집하다 보니까 내가 긴장감을 살짝만 놓쳐도 입사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까운 기회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도 공채 달력이라고 해서 공채 일정, 즉 서류 전형부터 뭐 인적성 검사, 면접까지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도 내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놓치지 않고 또 잘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처에 우리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라 이 말씀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호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정말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너무 많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직무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갔다 오면 선배들 찾아서 물어봐라. 회사 앞에 기다리다 보면 직무자를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반드시 가보시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로 요즘에는 직무자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직무자들 인터뷰 혹은 직무자들이 직접적으로 직무 설명회를 하는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채를 진행하기 전에 채용 설명회를 반드시 가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채용 설명회를 노려봐라. 네. 거기에 길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정훈 대표님. 네, 저는 아까 사이트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사이트 더 알려드리고 중소기업 현안정보 시스템에 가면 또 우수중소기업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아까 과장님께서 알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클린아이라고 또 지방 공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는 곳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꼭 좀 찾아가지고 그걸로 지원 동기도 만드시고 또 기업에 대한 분석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 상황이 뭐 전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이 우리의 좀 기운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온 바에 의하면 어느 한때 뭐 취업이 녹록했던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항상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방향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기련이 있다. 우리 취준생들이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전략, 그다음에 절박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회에 걸쳐서 2018년 채용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2019년 채용 트렌드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분들만의 성공 취업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